톱질하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시끄러운 공사 소음. 귀가 먹먹할 정도로 듣기 싫지만 일하는 분들,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희노애락이 묻어있긴. 개뿔 시끄러워 죽겠네. 일요일인데 새벽부터 난리여. 길면 3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딸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하고 더 살고 싶은데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랐거든요. 엄마가 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 엄마 손잡고 서 있을 때 저만 혼자 서 있었던 거, 학부모 날에 늘 혼자였던 거, 처음 생리했을 때 생리인 줄도 모르고 병 걸린 줄 알고 무서워서 혼자 울었던 거, 친구들 집에 가면 늘 있는 엄마의 존재,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친구들 도시락이 부러웠던 마음,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는 모녀지간 보며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특히 결혼할 때 빈자리를 참 많이 느꼈어요.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우리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엄마가 왜 그리 보고 싶던지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 죽기 전에 내 걱정 참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참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딸한테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존재더군요.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며 더 많이 느껴요. 엄마가 필요한 순간은 꼭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미친 듯이 살고 싶은데 제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조금은 있네요. 우리 엄마는 예고 없이 갑자기 제 곁을 떠났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기에, 살면서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들을 쭉 적어보니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쁜 딸이 아직 11살밖에 안 돼서 걱정이에요. 엄마 껌딱지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강하게 키울걸. 첫 아이고 딸이라 품에 안고 예쁘게만 키워서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교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성인 되면 같이 술 한잔하고 싶고, 딸이 만나게 될 남자친구도 소개받고 싶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싶고, 결혼하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참 예쁠 텐데,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제가 옆에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뭘 하면 아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은데, 어디서 봤는데 편지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일단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 중학교 입학하는 시점, 첫 생리, 고등학교 입학식, 수능 전, 첫 남자친구 생겼을 때, 취업했을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우울한 날, 정말 기쁜 날, 결혼하는 날, 임신한 날, 볼 수 있도록 하나씩 편지를 쓰려고 해요. 어색하지만 동영상도 몇 개 찍어뒀어요. 근데 반쯤은 제가 울어버려서 쓸 수 있는 영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딸 앞으로 적금도 들어뒀고 보험금도 딸이 성인 되면 주기로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아빠한테 부탁해뒀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될까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아픈 날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싶다가도 저 없이 살아갈 아이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동영상 편지, 그거 말고 또 뭘 해주면 좋을까요? 만약에 제 딸 입장이라면 곧 헤어지는 엄마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뭐라 말이 안 나오네요. 그저 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빌겠습니다. 딸아이와 사진 많이 찍으시고 사진 뒷면에 인생의 조언이라던가 하고 싶은 말 메모 형식으로 적어서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랑 딸만의 앨범을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볼 수 있기에. 너무 마음 아프네요. 왜요? 왜? 아직 젊으신데. 그리고 이렇게 구구절절 글도 잘 쓰실 정도인데 너무 눈물 나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쓰니 얼마나 딸과 이별하기 싫을까요? 많이 안아주세요. 소중하다고 많이 얘기해주세요.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인생의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조언받고 싶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인생 철학,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남한테 끌려다니지도 말고 너무 착하지도 너무 악하지도 말고 나를 위하는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자. 기브앤테이크를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자는 그냥 버려도 돼. 나의 호의를 고맙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래갈 수 있는 사람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과감하게 버려. 내가 싫다는데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안 돼. 싫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싫다고 한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명심해. 나쁜 남자 때문에 기죽어 있지만 그런 녀석을 걸러내라고 있는 거야. 소중한 내 딸아, 넌 빛나는 존재야, 언제나. 엄마를 꼭 안고 싶을 때 이 인형을 안아줘.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20대 여성인데요. 아침에 비도 오고 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독서실에 가려고 탔는데 버스 카드에 잔액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독서실 가는 버스가 거의 50분에서 1시간에 한 대씩 오는지라 이 버스 놓치면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어요.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비가 와서 몸도 무겁고 책가방도 무거워서 걸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마침 가방에 현금이 있지 싶어서 앉아서 찾는데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난감했습니다. 근데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기사님께 가서 기사님 죄송한데 5,000원짜리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5,000원짜리 내도 될까요? 여쭤봤으나 기사님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못 들을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대답을 안 하셔서 어쩌지 싶어서 다시 용기 내어서 기사님 5,000원짜리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짜증 가득하신 얼굴로 100원짜리밖에 없어요. 라고 하셔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맞는지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싶더라고요. 돈을 바꿔서 드려야 하나? 계좌로 드려도 되나? 싶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난 왜 티머니 카드에 돈을 안 넣어놓고 버스를 타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겪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 계시던 여성분이 앞으로 오셔서 내가 내줄게요. 이러시더니 기사님께 가서 기사님, 아가씨 차비 내가 낼게요. 하시면서 1,300원 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거의 정거장이 가까울 때쯤이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저 감사합니다만 연발했어요. 내릴 때 그분께 가서 제가 차비 드릴게요 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 여쭤보고 기프티콘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내려야 해서 전화번호를 못 여쭤봐서 너무 아쉽고 속상했어요. 이 글을 그 여성분께서 보신다면 좋겠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훈훈한데 기사가 성질내고 짜증낼 필요가 있을 시점인가? 겁나 기사들 더럽게 한싸가지 하는 인간들 많네. 좋고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자분 멋있다. 기사님 짜증나고 난 모르고 1,000원짜리인 줄 알고 5,000원 낸 적이 있었는데 기사님이 웃으면서 다음부턴 잘 보고 내라고 하시면서 현금으로 내고 타던 사람들한테 상자 넣지 말고 위에 두라고 말해주시면서 4,000원 모아두셨어요. 20년 살면서 이렇게 착하신 버스기사님 처음 봤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 몰랐어요. 아침에 독서실에 와서 혹시라도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엄청 급하게 휘갈겨 쓴 글이었는데 암튼 저도 이번 일 겪고 나서 혹시 누군가 차비가 부족해 쩔쩔맨다면 다시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침 10시쯤 5-2번 타신 여성분이세요. 정거장명이 아파트명이라 말하진 않을게요. 저도 다른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왜 잔액 없는데 그냥 있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버스를 탈 때 제가 제일 먼저 탔는데 뒷문으로 내리려고 한 순간 기사님이 뒷문을 닫으셨어요. 앞에는 다른 승객분들이 계셨고 내리려고 한 순간 기사님이 다른 분들 다 타자마자 문 닫고 바로 출발하셔서 내릴 경황이 없었어요. 쭈구리라서 내려달란 말도 못하고 현금 있었지 싶어서 돈 찾으려 앉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준비성 없이 버스 탄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워낙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라서 지갑은 안 들고 다니고 카드 지갑 목걸이에 체크카드, 교통카드만 들고 다녀요. 현금이 생기면 파우치 같은 곳에 돈이랑 잡다한 물건들이랑 대충 쑤셔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전날 현금 썼던지라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후불 체크카드는 어느 정도 거래 실적이 있어야 쓸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티머니에 돈 가득 넣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슬픈 이야기네요. 딸이 11살이면 저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시기인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기적처럼 씻은 듯이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은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20대 때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는데 그때 2만 원인가만 들고 나가서 차비 빼고 술값으로 다 냈죠. 5시쯤인가? 첫 차 다닐 때쯤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버스를 탔는데 잠든 거예요. 그러다 토할 것 같아서 잠에서 깨고 벨 눌러서 바로 내렸죠. 거사를 치르고 정신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처음 보는 동네인 거예요. 그땐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어차피 배터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여기서 집에 가려면 걸어서 2시간 걸린대요. 핸드폰 배터리라도 있으면 집에 전화를 하던 해서 택시를 탔을 텐데 걸어갈 정신은 아니었고 힘들고 그래서 길 가는 분한테 돈을 꾸려고 하는데 말 걸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고민하다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분 걸어가시길래 상황 설명드렸더니 차비 주시더라고요. 돈 보내드린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일 생기면 갚아야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한 학생이 오더니 차비가 없다고 달라는 거예요. 도움받은 걸 갚을 기회다 싶어서 차비 줬어요. 10,000원. 그때 했던 말이 멀리 산다고 시외버스 타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착한 일 했네 훗 생각하면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 학생이 다른 분한테 또 10,000원 받아가더라고요. 야이, 내 피 같은 10,000원 가져가니까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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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 녀석 그날 몇십만 원 벌었을 거예요. 바보. 멍청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무시가 정답인가 봐요. 맞아. 무시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